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로가 내란 음모의 주체라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인데요. 이 의원과 변호인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간의 사건 전개 과정에 비춰봐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와중에 터진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공안당국과 정권의 국면 회피용 희생양 만들기에 법원이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정치내비게이션, 먼저 날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엔 오늘 오후 눈이 주춤하겠지만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눈이 예상돼서 계속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7시면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9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장에서 오늘은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새 의원의 브리핑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민주당 이윤석,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순입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일궈내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윤석 의원입니다.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참담합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 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동안 목숨까지 바쳐가며 쌓아왔던 모든 민주주의의 업적을 깡그리 짓뭉개고 오늘로 대한민국은 박근혜 독재 정권의 겨울 왕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이야말로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애초 국정원과 검찰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로 입증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강연의 녹취록 뿐이었습니다. 전쟁 위기에 맞서 평화를 지키자는 호소도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절절한 진보당의 마음까지도 모두 내란 음모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한겨레 21의 김희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했던 게 언제였나요?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게 이제 지난해 여름이었죠. 8월 28일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한 10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공개 수사를 시작한 거였죠. 네. 그리고 9월 4일이었나요? 이 국회에 체포동의안 의결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바로 이석기 의원이 강제 구인되는 그런 광경도 다들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7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 5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이제 판결이 드디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수사 시점부터 본다면 그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2010년 5월에 제보자 이아무개 씨가 국정원에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벌였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판결 나온 건 이제 4년 가까이 돼서 판결이 나온 거죠. 이 기간 도중에 작년 5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정보원이 공개 수사를 하기 전인 5월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2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집중심리 형태로 46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거죠? 그렇죠. 이 판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른바 RO라는 조직은 지하혁명 조직이 맞다. 그리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그 조직의 총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석기 의원 변호인 쪽도 그랬고 그동안 통합진보당 의사들도 여러 인터뷰에서 밝혀왔습니다만 이쪽에서는 피고인 쪽에서는 RO가 국정원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을 해왔었죠. 그러나 이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RO는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이 비밀 지하 혁명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란 모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고 본 거는 어떤 논리로 봐야 할까요? 재판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요. 이석기 피고인은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명령과 지시조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130여 명의 참석자가 있는 가운데 본인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RO의 총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발언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석기 의원을 두고 재판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특별 사면과 복권으로 2차례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라면서 이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12년, 10년을 선고를 했으니까 거의 받아들인 거죠. 재판부는 그리고 또 이 북한 원전 등을 다수 보유했다는 점 등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가 검찰 쪽이 제시한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 검찰 쪽이 제시한 증거라는 게 이제 녹취록 그리고 이 제보자의 진술인데, 제보자 진술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있다. 제보자 이 씨가 많은 인물들과 특별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소개하고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럽다. 약 10년간의 조직활동 과정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제보자의 진술과 각 증거를 종합해 보니 피고인들은 RO 조직원들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이 폭동 실행을 모의한 내라는 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각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녹취록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사실 재판 과정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원 제보자 이아무개 씨의 진술서 일부가 국정원 직원하고 만나서 그 현장을 작성한 게 아니라 사전에 작성한 것이다. 이런 의혹도 있었고, 5월 10일, 12일 이렇게 2차례 회합이 있었는데 12일 회합 장소였던 마리스타 수도회, 이게 이제 마포 쪽에 있는 절두산 근처에 있죠. 그래서 이 절두산 성지라고 발언한 거를 결전 성지라고 국정원 녹취록에 나오는 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 해서 녹취록에 이런 부분이 한 720여 곳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이. 그래서 이 녹취록의 증거력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재판부 판결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잘못 기재됐다고 변호인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석기 의원이 이 모임에 늦게 온 김근래 피고인인데요. 김근래 씨를 부를 때 김근래 지휘원이라고 불러서 이 조직의 어떤 직함을 밝힌 거라고 했던 게 이 검찰 논리였는데, 변호인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김근래 지금 오나라고 했던 건데, 이게 김근래 지휘원으로 잘못 기재가 됐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수차례 들어본 결과 지휘원이라고 한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라는 혐의는 이것을 과연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란 음모의 목적, 그리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구체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변호인 쪽에서는 그동안 제보자의 RO 조직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결의문이나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 음모가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합니다. 이 상부의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회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논의된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네. 재판부는 RO라는 조직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봐야만 하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RO가 굉장히 일사불란한 이 조직 형태의 모임이어야만 내란의 주체라고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논리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부는 지난해 3월 RO 세포 모임에서 사상학습 등을 지시를 했고, 또 5월 모임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의 강연 또 토론 과정에서 주요 시설을 파괴할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후방 교란 등의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13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철도, 도로망, 해화 통신시설과 이 평택 화약저장고 등을 겨냥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범행을 실행할 경우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이 일사불란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도 밝히고 있어서 조금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 판결문의 어떤 대목인가요? 네, 판결문의 269쪽 내용인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 피고인 홍순석은 이후의 세포 모임에서 이와 같은 정보 수집 활동을 독려하거나 결과 제출을 재촉한 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당시 조직 상부의 정세 인식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5월 12일 회합의 질의응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침 하달 시에는 지침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춰보면 위 피고인이 하부 조직원에게 지침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수긍이 가고 또 이와 같은 간부와 총책 간의 정세인식의 불일치가 이 사건 회합 개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결국 내란을 모의한다고 한 조직이 2달 동안 지금 사전 준비를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전 준비를 했는데도 정세인식도 불일치하는 데다가 회합 뒤에도 의견 통일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을 밝히고 있어서, 과연 이렇다면 이게 일사불란한 조직이 맞는지는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5월 모임의 성격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은 이른바 RO 조직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난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서 그리고 5월 12일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마리스타 스토어에서 모여서 논의했던 내용이 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한 공방이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변호인 쪽에서는 지난해 5월 2차례 모임의 성격이 반전 평화를 주장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재판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전 평화가 논의된 적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대신에 피고인들이 그 주체 사상과 계급 투쟁론에 입각해서 남한 사회를 변혁할 목적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던 중에 5월에 이 남북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자 후반 교란 등을 위해서 체제 전복 등을 꾀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란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음모를 했다고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뭘 했다라는 이 구체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글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형법상 내란 음모죄는 국헌 문란 또는 국토 참전을 목적으로 기존의 국가 통치 조직을 해체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체성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내란 음모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을 결성했는지 내란 시기의 방법 수단을 특정하고 또 이걸 준비하는 어떤 구성원들의 협의가 있었는지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재판부는 2달간의 사전 준비가 치밀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몇 가지 들고 있는 근거를 보면 세포별 결의 대회를 열어서 김일성을 위해 전자하는 내용이 북한 영화를 보도록 지침이 하달됐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정신 교육을 하려고 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시설 파괴 관점에서 주요 시설 정보를 사전에 수집한 뒤에 5월 12일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다. 이게 근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기보다는 어떤 진술만을 토대로 이렇게 네.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석기 의원의 5월 12일 강연 역시 사전에 준비된 내용이다 이런 대목도 있는데 강연은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법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어제 법원 밖에서는 뭐랄까요, 희비가 엇갈리면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전사 전우회를 포함해서 이른바 보수단체 회원 400여 명이 오전부터 이석기 사형 같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법원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 내용이 전해지자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바로 길 건너에 통합진보당 당원 그리고 진보단체 회원 한 300여 명이 또 있었는데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사실에 물타기를 하기 위한 이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또 한 1200명을 배치해서 양쪽 충돌에 대비했지만 불상사는 없었고요. 네. 판결 당시에 이석기 의원은 무겁고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는 게 대부분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일부 변호인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고도 하고, 흐느끼던 일부 방청객들이 선고가 끝나온 뒤에 정치 판사다, 물러가라 법원,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선고 직후에 법정을 나서던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이 방청석의 지지자들한테 웃으면서 손을 흔들기도 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변호인단은 항소를 하겠죠? 네,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요. 내란 음모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 아무래도 2심까지 갈 것 같고, 또 글쎄요, 어떤 식의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상급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제 이석기 의원 변호를 맡은 이 변호인단의 김칠준 단장이 법정을 나서면서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오로지 이 추측과 추정에 의한 재판이다. 더욱 냉정하고 차분하게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판결이 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 R5 활동이 위헌적인지, 그리고 이게 진보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R5 관련된 쟁점이 헌법재판소가 추려놓은 7가지, 이 핵심 쟁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R5 활동이 위헌적이라고 사법부에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이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당 해산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R5가 곧 진보당인가 하는 이런 논리적 구조가 성립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여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헌재도 영향권에서 아주 비껴서 있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희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오전 7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